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금일은 2월에 셋째 주 마지막 날인 2월 19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장 상당히 변동폭이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1월달 올해 들어서 상당히 변동폭이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이러한 것들을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금일 시장 어제 미국이 고용지표 부진 또 그리고 기술주 약세 등이 좀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는 이전에 어제 이 반영이 되면서 금일 조금 보합권에서 좀 출발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 기조 속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또 바이든 미국 정부가 이 반도체, 이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등 이 물자 공급망을 또 재검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었고요. 또한 중국의 인민은행이 어제에 이어 8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해소하면서 이 유동성 축소 우려가 지속되면서 오전장에 조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민주당에서 이 고위급 인사들이 이 3조 달러 규모의 고용 인프라 부양책을 추가로 추진한다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 오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마감할수록 좀 상승폭을 더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 기간에 좀 순매도세가 나왔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이 순매수 속에 힘입어서 0.6%대 상승한 3,1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 넘게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0.2% 하락한 965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생각보다 높은 이 작년 4분기 출하량으로 이 D램 업체들의 재고는 매우 낮은 상태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 서버 수요가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 모바일과 이 PC 수요는 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올해 1분기 이 D램 가격이 7%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아울러 이 낸드도 이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발생했고,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이 낸드 가이던스로 이 삼성전자가 플러스 10%, 또 SK하이닉스가 이 플러스 5%를 제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 재고 소진으로 이 조만간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낸드 가격은 빠르면 올해 2분기 중 반등할 것이고 3분기에는 강하게 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어제 미국 증시에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시티그룹은 이 D램 가격이 예상보다 좋고 또 수급 불균형으로 올해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13달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오늘 히토류 관련주들 요새 좀 대두되고 있는데요. 금일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반도체와 배터리 또 히토류 공급망에 대한 이 검토를 지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중국 정부가 이 해당 품목의 공급을 이 무기화할 이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주요 수입품의 중국 의존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일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해운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신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2020년 하반기부터 이 급격한 운임 상승으로 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 부분이 올해에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밝혔고요. 이 건함을 해온 부분도 올해부터 업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속에 오늘 해운 관련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화이자의 이 코로나19 백신 초도 물량이 26일경 국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초도 물량은 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2, 3월 중 반입하기로 했던 물량이고요. 또 대한항공편을 통해 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질병관리청은 이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 반입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하 75도의 이 초저온 유통 보관이 필요해서 이 특수 냉동고가 비치된 지역별 거점 접종센터에서 이 접종될 예정이고요. 이 접종 시기는 이 3월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 언론 소식에 이 저온 유통 관련주들도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K 뉴딜리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되었고 하락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는 26일이죠. 이 K 뉴딜지스 총 5종의 구성 종목을 정기 변경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 KRX BBIG K 뉴딜 지수에서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편입이 되고 이 펄어비스가 편출될 예정이었고요. 또 KRX 2차전지 K 뉴딜 지수에는 이 솔브레인과 LNF가 편입이 되고요. 반대로 후성과 이 솔루스 첨단 소재가 편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KRX 바이오 K 뉴딜 지수에는 이 신풍제약과 녹십자가 편입이 되고요. 이 반대로 한미약품 알테오젠이 편출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KPX 인터넷 K 뉴딜 지수에는 에이스테크 또 알서포트가 편입이 되고요. 이 반대로 KG 이니시스 유비커스 홀딩스가 편출될 예정입니다. KRX 게임 K 뉴딜 지수에는 이 카카오 게임즈와 이 넵튠이 편입이 되고요. 반대로 네오이즈와 이 골프존이 편출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편입되는 종목들은 금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반대로 편출되는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던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예정되어 있는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다만 25일 미국의 이제 4분기 GDP가 발표된다는 점이 다음 주에 일단 가장 큰 이벤트일 것 같겠고요. 내일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어떤 스케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일요일부터 현지 시간으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에서 국제 방산 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현대, 로템 등 국내 18개 방산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고요.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계자와 1,100여 개의 방산 업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식약처가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또 효과성 검증 자문단 회의를 2월 22일 월요일에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 날 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이 폴더블 폰 메이트 X2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화웨이의 폴더블 폰 중 이 최초의 인폴딩 방식을 적용한 제품이고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8인치, 외부 디스플레이는 6.45인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갤럭시 F61을 또 인도 시장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금일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히토류 등 이 해외 의존도를 검토한다라는 예정 소식에 오늘 히토류 테마들이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따라서 유니온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오이지 홀딩스 지난해 실적 호조 이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금일 2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서울식품 금일 일부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 서울식품도 2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한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동서발전, 남도발전 등과 이 해상풍력단지 이 공동개발 MOU 체결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9%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휴스틸 같은 경우에 지난해 흑자전환 이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금일 15% 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HLB 그룹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HLB제약은 이 언론을 통해서 이 삼성제약으로부터 420억 원의 1만 평 규모의 이 생산 부지와 이 식약처 GMP 인증 제약 설비를 인수해서 이 본격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현재 주력으로 생산 중인 의약품에 더해서 이 항암제 생산까지 가능하도록 이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GMP 인증 제약 설비를 인수함에 따라서 리보세라닙을 향남 공장에서 생산하려는 계획도 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HLB 제약이 15% 급등을 했고요. 또 HLB 그룹주인 HLB가 13%, 또 HLB 생명과학이 12%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틀온 이 러시아 백신, 이 스푸트니크 V 관련주이죠. 금일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금일 한국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이 디램의 미세화 및 낸드 고단화로 식각 공정의 이 전반적인 부품 수요가 늘었고 이 고객사 이 다변화도 나타났다고 밝혔고요. 이 올해에는 이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매출액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에 매출액 가이던스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호한 이 메모리 업황에 더해서 올해는 주력 고객사 이 텔 내에서의 이 점유율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지난해 텔이 이 키옥시아 등 해외 반도체 업체에 공급할 때 이 스팟성으로 이 하나 머티리얼즈 부품을 사용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이 정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번 정기 공급 계약을 계기로 향후 텔 내에서의 이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12%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한미 반도체 금일 반도체 관련주 상승 속에 이전에 이 14억 규모의 이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 체결 모멘텀이 또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이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9차 회의를 열고 올해 코로나19 치료제 이 백신 등 개발 지원 전략 또 이동형 음압병동 개발 현황 및 이 조기 상용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예산을 총 2,627억 원으로 확정을 했고요. 특히 투약이 편리하고 이 접근성이 높은 이 경구용 치료제나 이 중증 치료제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오늘 현대바이오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2%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KR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용 부품업체인 이 그린 모빌리티의 최대 주주 등급
이 모멘텀이 또 지속이 되면서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DL 같은 경우에는 유아 부분의 같이 잭평가가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금일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TL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 속에 오늘 9%대 상승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유 에이텍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1조 4,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8%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장마감 이후에 또 러시아 이 국부 펀드가 스푸트니크 V 생산과 관련해서 방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트론이 시간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하전기도 시간에서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식품 앞서 보신 것 같이 금일 일부 이 쿠팡 관련주들이 상승 속에 오늘 정규장에서 22%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금일 이 정부의 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소식 속에 이 경구용 치료제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12%대 상승을 나타내면서 시간에서도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개별 기준으로 매출액은 9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억 4천만 원 정도로 전년 대비 23% 증가를 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C 엔지니어링 이 장마감 이후에 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 주식 양수도 계약 완료에 따른 최대 주주 변경 공시가 나오면서 3%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 국부펀드 이 방한 예정 기사 소식에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2월 셋째 주 마지막 날이 2월 19일 좀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올해 들어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도 일정 리스크 관리는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매수 타점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다 보면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매수 타점을 주고 다시 반등하는 이러한 변동성 큰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시장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들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